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챕터 4장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요. 소비자의 선호 체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선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김 씨가 밥과 술 사이에 느끼는 한계 효용이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더욱 커진다. 한계 효용을 독립성으로 가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x를 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y를 밥이라고 할게요. 자, 이랬을 때 각각의 한계 효용은 다른 상품의 소비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독립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x를 한 단위 소비했을 때 한계 효용, x에 대한 한계 효용은 0보다 큰 거야. 그래야지 이제 이거는 재화가 되는 것이죠. y도 마찬가지야. 밥에 대한 한계 효용, 요것도 한번 살펴보면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x, 술의 소비를 늘리면 밥의 소비를 줄여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x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x의 한계용이 증가하고 y가 줄어들 때 y의 한계용이 감소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은 우리가 muy분의 mux다 라고 하면은요. 이걸 우리가 이제 MRS라고 할 수 있겠죠. xy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술을 많이 소비할수록 술을 한 단위 더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의사가 있는 밥의 양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이거 한계 대체율이 체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XY 보면 이런 식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이렇게 될 때야 효용함수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꼴이다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1번이고 다음 2번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이 씨는 특별히 고안된 칵테일 막걸리 한 잔과 고량주 반잔의 고정 비율이 지켜져야지 효용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대1이 아닌 경우 레온티에프 효용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1대1일 때는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x가 우리 막걸리라 그러고 y를 우리 고량주라 할게요. 자, 그러면 x, y는 2분의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교환 비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대2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 한 잔이고 고량주가 반잔 이렇게 되면 만약에 x가 만약에 막걸리라 할게요. 그럼 여기 2분의 1이 돼야 되고요. 한 잔이 2배의 가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량주 반잔 요 고정 비율이 지켜져야 되는 여기다 살짝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 x제를 막걸리라 할게요. 막걸리를 하고 y를 고량주라 할게요. 자, 그럼 막걸리 한 잔과 고량주 반잔이니까 고량주 한 잔과 막걸리 두 잔 요런 관계가 됩니다. 그럼 점점점점 여기 결합 비율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무차별 곡선이 되다 보니까 x가 2일 때 y가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제가 요렇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결합 비율이 된다 그러면 x에다가 2분의 x가 되고요. y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 결합 비율. 그럼 x가 2고 y가 1이면 어떻게 돼? 그치. 그렇게 되면은 그때 효용이 1 이렇게 되니까 요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번은 박 씨는 쌀의 소비의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데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쌀이라 할게요. 옷의 소비의 한계 효용은 불변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X를 쌀이라 그러고
그리고 y를 5이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x, 쌀의 한계 효용은 x로 미분했을 때 이게 체감하니까 한계 효용이 0보다 작고요. 그리고 y에 대한 한계 효용은 일정한 상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x를 증가시킬 때 당연히 x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이 체감하죠. 그러니까 MRS도 체감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도 무차별 곡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마찬가지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요렇게요. 오케이? 그럼 뭐 앞에 나와 있던 뭐 여러 가지 콥터글라스 효용 함수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y에 대한 한계 효용이 일정한 요러한 특수한 경우가 준선형 효용 함수가 여기 해당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요렇게 x의 루트가 있고요. 그다음 y에는 그냥 요렇게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x라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mux는 어떻게 돼요? 공간이 부족해서 x에 대한 한계 효용은 이거 2루트 x분의 1 하니까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요. 그리고 y에 대한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1 이렇게 되니까 일정하죠. 여기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준선형 효용 함수는요. 음 접선의 기울기가 약간 동조적인 게 아니라 요 위에 x의 소비량이 이렇게 같을 때 요 위에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하시죠.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4번은 쓰레기와 분뇨라는 두 비재와의 조합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게요. 그래서 x가 쓰레기네요. 쓰레기. x는 바로 쓰레기고요. y는 분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한계 효용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고요. y에 대한 한계 효용도 0보다 작고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면은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 형태가 돼요. 즉 쓰레기가 많아지면 동일한 불쾌감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뇨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우아향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효용이 어디로 갈수록 증가하냐라고 하면 x도 나쁜 거고 y도 나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둘 다 쓰레기라는 것만 알고 있지 한계 대체율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그릴 때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대신 둘 다 나쁜 거니까 요렇게 효용의 증가 방향은 원점으로 갈수록, 왜냐면 x랑 y제가 작을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거시경제 쪽으로 가면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런 경우도 무차별 곡선이 원점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무차별 곡선의 형태, 다양한 형태 살펴본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